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시려면 최고의 방송만을 시청을 하셔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률을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도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성호전자 요 종목 상당히 핫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시가총액이 어쨌든 간에 뭐 4천억을 넘어섰어요. 시가총액 4천억 넘어서면 괜찮은 종목이겠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매출액이 조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기순이익 부분이 조금 변동폭이 커요.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변동폭이 크다. 그리고 분기에 이렇게 적자 있는 것들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난신 적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마도 경쟁력이 사업에서 없다라고 보셔도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부분에서 빨간색 없는 것만 사셔도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딱 네이버 캐지마자 20초면은 모든 게 판단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금 당연히 없고요. 그죠? 보시면은 주요주주로 서룡전자 외에 12인이 끼어 있어요. 보유 지분이 55% 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발행 주식수가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 정도가 있고, 대략적으로 봐도 뭐 한 2천만, 한 3천만 주 정도가 이제 발행 유통 주식수로 있는 거겠죠. 그죠? 사업의 개요 보시면 당사는 파워 사업과 콘덴서 사업 이렇게 두 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파워 부분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중요한 부분이고, 뭐 콘덴서 중요한 거지만 워낙에 경쟁력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연락이 나오는 겁니다. SMPS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자기기 특성상 뭐 충전기 전원 공급 역할을 하는 스위치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필수적이지만 그렇게 경쟁이 있는 거 아니다. 필름 콘센터 요거 역시도 똑같죠. 그죠? 4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제품의 생산 능력 부분에서 보면은 가동률 자체가 80% 넘는 게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런 부분도 적어도 80% 이상 나올 거고, 거의 한 90%에 가까운 그런 매출액을,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여기도 보시면은 수출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낮아지고 여기에서도 낮아지기 때문에 적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 결국에는 이것이 경쟁력이 없어졌다라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진행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실제로 흑자 부분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한 50% 이상의 손실, 50%가 뭐예요? 한 80% 정도의 그 감액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랍니까? 타법인 취득 자금을 갖다가 500억 정도 하는데 무려 18회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좋지 않은 회사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이것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자에게 우리가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하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채무자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서 보는 신뢰도도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은 전환가액이 2,895원이고요. 위에 표면 이율이 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봤을 때 발행하는 주체가 어떤 특수한 다른 이익이 있다는 거,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해도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있었던 것들 중에 이랬던 것이 카나리오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청구기간은 27년 1월 7일이다.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어떠한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 내에 전환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지 않고 원금 플러스 이자만 받고 나가도 이런 주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거나 주체들 보시면은 스펙트라 제2차, 뭐 제1차, 수호 에쿼티, 뭐 제니스 글로벌 파트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도 뭐 다 애매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투자 조합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푸른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뭐 어느 정도의 매출액이 있는 회사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투자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더라라는 부분. 자,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 양수 결정에서 보시면은 SDS 테크라는 곳을 갖다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주요 사업이 광통신 제품 및 시스템 설계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럼 우리는 성호전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사업을 갖다가 인수를 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성호전자의 인력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난한 거겠죠. 그죠? 어쨌거나 양수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800억 정도를 갖다가 진행을 해요. 자산 대비해가지고 76% 정도 투입을 하는 거. 그러면서 보유 지분은 한 87.5%를 가지고 오더라. 12.5%는 아까 남아있는 대로 여기 원래 있던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뉴스 한번 보니까 AI 부품업체 인수 소식에 성호전자가 연일 강세다. 연일이에요, 연일. 그래서 이 회사가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사실상 성호전자의 주가 적정폭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면 광자 소자 정렬 및 조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계를 파는 거고, 실제로도 매출액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전년에 대비해가지고 거의 한 250%, 2500%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25배 정도 매출액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꾸준히 이어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상황에서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매출액이 250배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쪽에다가 2,800억에 팔았다. 이렇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저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게 유지가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속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250배, 다음 연도 또 뭐 한 10배만 올라도 엄청난 시총을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최대 주주이자 창업자는 이걸 포기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성호전자는 보시면은 기존에도 이렇게 1150원에 이 사채를 갖다 발행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최근에 300억을 갖다 다시 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플러스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한 다음에 이 ADS 테크라는 곳을 갖다가 우회 성장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전혀 무관하겠죠. 그죠? 그런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최대 주주인 서룡전자라는 곳에서 이 성호전자를 과거에 인수를 하고 요거를 통해서 해서 요거를 우회 상장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에코글로우라고 얘기하는 요 한 개 기업 역시도 어떤 기업과 같이 하고 있다? 아리바이오, 소룩스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서룡전자의 재무제표를 한번 봤습니다. 박성재 씨 요거 그대로 있는 부분이고요. 박성재 씨가 진행하고 있는 서룡전자에서는 실제로 당기순이익 자체가 플러스로 나오고는 있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것들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뭐 성호전자나 에코글로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면은 사실상 어떤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주가에 대한 변동폭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맞다라고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번 인수 자체가 SD테크에 대한 부분을 성호전자가 어느 정도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의심은 지워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인수한 건 맞고 성호전자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지금의 적정 주가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100%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여기 현금성 자산 한번 보세요. 서령주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53억이 아니라 5억 3천밖에 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자금으로 어떤 에코글로우나 그 다음에 여기 성호전자를 갖다가 계속 추가적인 지분을 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개별적인 이 서령전자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무리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사실상 복불복인 게임인 겁니다. 뭐 모든 주식들이 다 그렇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리바이오 고점인 차트를 좀 이따 볼 거예요. 보고 여기에서 물린 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대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령전자는 어떻게 성호전자를 갖다가 인수를 했는지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3자 전환 매수권 요거서부터 해가지고 23년도에도 이렇게 전환사채를 갖다 샀고요. 그러니까 저가일 때 샀던 거겠죠. 그리고 여기 과거에 2024년에는 콜옵션 같은 것들을 주변인들에게 취득을 하게 하고 지금 주가 보시면은 1200원대예요. 지금 주가에서 뭐 적어도 한 75% 정도 다운이 되면은 요 금액이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돈을 엄청 벌었더라. 지금 상황에서 콜옵션 행사하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해도 충분히 한 400%의 차익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있더라. 2016년도부터 이 서령전자의 대표였었던 박성재님인가? 그분은 이제 여기 부사장으로 계시면서 비등기 임원으로 계시고 상여나 급여를 갖다가 주식으로 받아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값이 지금에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력지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기고요. 이 세력지도는 사실상에 기존에 있었던 600개의 세력지도와는 연관관계를 아직까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있는 이런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600개를 형성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형태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껄끄러워요. 이 회사가 좋은 건 맞는데 왜 이 회사가 계속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어떤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M&A를 진행을 하고 있나, 이 부분.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불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력 지도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 세력이라는 거는 어떠한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지, 뭐 어떤 여러분들에게 뭐 주가에 대한 덕락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주체는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성우전자 게시판 한번 보면은 뭐 장난 아니죠, 그죠? 뭐 2,100원에 와가지고 뭐 연기금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야기가 많은데, 국민의 명령이다 연기금아, 하한가 보내고 상장 폐지시켜라,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연기금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시간의 단위가 관리할 거다. 약간의 수량을 쳐올린 것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보유율 자체가 뭐 그냥 등락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전문가나 뭐 주린이나 매한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여기 찍힌 부분 이렇게 들어온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본데, 여기 요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이 아래에 비어있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잘못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날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 다 투명하잖아요. 요게 지금 이런 것들이 깔린 거는 프로그램 매매로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고, 그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 성우전자 등 딱 두 개만 기업 하는데 뭐 엔비디아 주거래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배 정도 성장을 한 것은 맞지만 요것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냐, 요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0배라고 해봤자 기계값이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으로 어떤 자금 집행을 했는데 잘못된 기계를 사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몰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 대회와 다수의 언론 자문, 고등학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개는 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우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016년도에 서룡전자가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6년도부터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쯤이네요. 요쯤에서도 주가의 등락이 약간 있었다. 여기 300원대부터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분명히 보이고요. 오랜 기간 모아왔던 그 부분을 최후에 이렇게 터뜨렸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10년 이상 길게 뭐 진행하는 이런 회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의심스러운 부분 없을 순 없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것도 이 회사의 적정 체력이 아니라 그냥 아리바이에서 봤던 것처럼 우회 상장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했고, 실제로 이 소룡전자가 함께하는 에코쿨러에서 보이는 회사가 이 우회 상장으로 차익을 엄청나게 본 아리바이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로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스 역시도 그죠? 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호전자 역시도 원래 있던 기존 주가에서 적어도 뭐 10배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식 유튜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상 여기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특히나 이런 부분들 여기 보이시죠? 물량을 다 잠궈놓고 여기서 연상을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죠. 거래량 계속 띄우면서 밀고 올라가는 거더라. 그래서 요 사이에서 차익을 분명히 세력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특수관계자들은 미리 무언가를 사뒀기 때문에, 그래서 성호전자가 10배 간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시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죠. 1,000원대였으니까 1,000원에서부터 10배면은 한 만원대 요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여기서부터 윗골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 사지 마시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된다.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있죠. 도박에서 당하지 않는 방법, 도박판을 가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죠. 도박판에 가가지고 도박꾼들에게 돈을 잃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끝장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목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호전자 상당히 모순적인 게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첫 번째, 서룡전자. 여기가 사실상 지금 적대적 M&A를 하는 주체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값은 오를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지만, 그것도 주가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지만 변동성은 상당히 크고 아리바이오처럼 선의의 피해자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불법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더라. 왜? 여러분들에게 주식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도박판에 뛰어든 거죠. 그죠? 두 번째, 어쨌거나 뭐 파생 옵션 붙은 이런 사채들은 무조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회사가 무리하게 차입을 해서 합법인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강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런 소규모 말도 안 되는 회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것은 주가 차익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도도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 예상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SD테크. 이 회사는 사실상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전년 대비해서 25배의 매출액이 났으니까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만 지금의 2,800억이라는 회사의 가치는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가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 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복잡하다 이 생각만 하시고 다른 종목 찾자, 이것이 가장 빠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하는 게 힘드셔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도박판에 뛰어드실 생각이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 도박판에서 딸 확률이 0.001%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승률을 적어도 80% 이상 올리는 방법은 문경호가 진행하고 있는 지금 구글 멤버십 공유 종목이나 혹은 스터디 클럽으로 들어오셔서 강의도 듣고 공유 종목 통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하신 여러분의 가족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셔야 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만약에 이거 매수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 주변에서 이걸 매수한다는 사람은 손목 일단 자르고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주식채를 차단하고